저는 우선 니트 장갑을 한번 봐볼게요. 다시 검색창으로 올라가서 여기 여성 패션으로 돼 있는 거를 전체로 바꾸고 검색창에 니트 장갑이라고 쳐볼게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들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후기가 많은 상품들을 들어가 볼게요. 후기가 3,000개가 넘는데 이 상품의 후기가 하루 몇 개 달리는지 확인해 보면 이 판매자가 이 장갑 하나로 대략 얼마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평 클릭해서 처음에는 베스트 순으로 돼 있는데 최신 순으로 바꿔볼게요. 오늘은 실제 쿠팡 사이트에서 제가 어떻게 소싱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쿠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잘 팔리는 상품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시장 조사인데 우리가 동네에 있는 이마트를 가봐도 계절이나 시즌에 맞춰서 상품들이 사람들 보기 좋게 진열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쿠팡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떤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지, 얼마에 팔아야 경쟁력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 쿠팡에 들어왔고요. 우선 쿠팡 첫 화면에 어떤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식품이나 인증이 필요한 상품들을 처음부터 취급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오늘의 판매자 특가 상품이 보이시죠? 주로 식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상품들은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품들로 보입니다. 저도 작년 5월달 정도에 제 상품이 여기 메인 화면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노출이 됐었어요. 그때 이틀간 판매량이 약 1,000개 정도 팔리더라고요. 식품은 아니었고 패션 잡화 상품이었는데 갑자기 많이 팔려서 확인해 보니까 메인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더 있나 옆으로 조금 더 봐볼게요. 제가 아까 주방용품을 클릭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방용품을 몇 개 더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무튼 밑에 내려보시면 여성 패션 카테고리가 있고 남성 패션도 있죠. 저는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테고리가 패션 카테고리예요. 패션 카테고리가 왜 초보분들에게 잘 맞냐면 어떤 상품이건 잘 팔리는 상품들은 이미 시장을 선점해서 상위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패션 잡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똑같은 에코백일지라도 디자인이나 원단 소재, 사이즈들이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후기가 수천 개 쌓인 상품이 무조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후기가 50개일지라도 디자인이 본인에게 더 마음에 들면 1등 상품보다 내 상품이 선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아까 잠깐 봤던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가 기능, 쓰임새가 더 중요한 상품이지 디자인이나 색상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제품의 기능만 충실하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후기가 많은 상품들이 선택을 받게 되죠. 제품의 기능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자유로운 디자인이나 소재, 색상들에서 차별점을 두면 후기 개수가 적더라도 팔릴 수 있는 것이 패션 잡화 카테고리입니다. 여성 패션 들어가 볼게요. 설 명절 전이라서 한복 같은 게 프로모션 진행 중이네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지금 인기 키워드라고 해서 속옷, 카디건, 잠옷, 원피스가 나오네요. 여성 패션 카테고리에서 특히 쿠팡이라는 시장에서는 이 4개의 상품군이 가장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여성 패션 카테고리 내에서 하위 카테고리 상관없이 상품들이 쿠팡 랭킹 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크릿 창으로 해서 들어온 상태라서 제가 검색했던 상품들과 연관된 상품들이 뜨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여지는 랭킹들인데 여기 보시면 후기 7개짜리 상품인데 로켓 배송도 아니고 판매자 로켓 배송도 아닌 상품이 첫 번째 줄에 노출되고 있는 게 참 이상하죠. 아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후기 43개짜리 상품도 상위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보기 위해서는 쿠팡 랭킹 순이 아니라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바꿔줍니다. 여기 판매량 순 클릭해서 정렬을 바꿔볼게요. 다시 쭉 내려보시면 이제는 후기가 수천 개, 수만 개 달린 진짜 판매량이 좋은 상품들이 보이시죠?
사계절 내내 잘 팔리는 양말들이 보이고 겨울이니까 장갑, 귀마개들이 보이고요. 머리끈, 내복도 보입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4,500원, 5,300원, 4,330원 이렇게 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보실 거예요. 이런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로켓 상품들인데 내가 이런 깔창을 2세트로 1,000원에 소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가격적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쿠팡 수수료, 택배비, 상품 원가들이 있는데 저 상품보다 더 싸게 해버리면 조금이야 남을 수 있다 쳐도 그 마진 가지고는 광고를 돌리면 100% 손해가 됩니다. 근데 저런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이유가 로켓 상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쿠팡 측에서도 저 정도 가격이면 수익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측에서 로켓 상품을 매입을 할 때 기본 수수료율을 40%를 가져가야 되는데 상품 판매가 자체가 너무 낮은 상품들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3,500원 정도가 남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쿠팡에서도 물류비, 운영비 등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가격으로 로켓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켓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판매 가격을 꺾은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쿠팡 측에서도 딱히 수익을 얻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그냥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격을 꺾는다는 것은 로켓 상품을 운영하는 일부 판매자들이 꼼수를 이용해서 판매가를 낮추는 방법인데, 아마 저렇게 잘 팔리는 상품들이 가격이 꺾여서 팔리고 있으면 해당 카테고리 BM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남기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인증 없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만한 상품들이 꽤 보입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을 해서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여러 상품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상품군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선 니트 장갑을 한번 봐볼게요. 다시 검색창으로 올라가서 여기 여성 패션으로 돼 있는 거를 전체로 바꾸고 검색창에 니트 장갑이라고 쳐볼게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들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후기가 많은 상품들을 들어가 볼게요. 후기가 3,000개가 넘는데 이 상품의 후기가 하루 몇 개 달리는지 확인해 보면 이 판매자가 이 장갑 하나로 대략 얼마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평 클릭해서 처음에는 베스트 순으로 되어 있는데 최신 순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겨울 시즌이 다 끝나가서 최근 달린 상품평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과거에 달린 상품평이 몇 개인지 뒤로 눌러서 보겠습니다. 겨울 시즌 상품은 한참 추울 때보다 기온이 급격하게 추워지는 시기에 판매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50페이지까지 와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을 당시에 하루 평균 몇 개씩 팔렸는지 후기 개수를 세어볼게요. 11월 30날에 3개, 12월 1일날에 7개, 12월 2일날에 4개, 3일날 4개, 4일날 4개. 대략 하루에 4개씩 달리죠. 4 곱하기 15 해보면 60개가 하루 평균 판매됐다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 판매가가 현재 1,000원짜리 쿠폰을 붙여서 7,900원인데 아마 시즌이 끝난 상태라서 재고 처리 목적으로 더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격 8,900원이라고 한다면 마진을 역으로 계산해 볼게요. 8,900원에서 12% 수수료 제하면 7,832원이 되고, 여기다가 판매자 로켓 상품이니까 로켓 그로스 비용 대략 2,500원 빼겠습니다. 5,332원이 되죠. 여기서 상품 원가만 빼면 마진만 남게 되는데 이 상품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 상품은 대략 한국 상품 원가가 1,500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건 이미지 검색으로 1688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아까 봤던 5,332원에서
1,500원을 빼면 3,832원이 되네요. 여기서 하루에 60개씩 판매를 했으니까 60을 곱해주면 하루에 대략 20만원 마진이 남습니다. 한 달로 치면 680만원이 됩니다. 광고는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니까 대략 하루에 10만원씩 돌려다 쳐도 한 달 광고비 300만원을 빼면 38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한 달로 계산한 값이고 겨울 시즌 2달 동안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면 77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품은 우리가 대략 하루 평균 60개가 팔렸다고 추정하고 계산을 했지만 아마 더 많이 판매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판매자가 어떤 수준의 판매자인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대단한 우리가 모르는 큰 업체인지 아니면 우리 수준의 비슷한 판매자인지 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여기 판매자를 눌러보시면 이 판매자가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는지 볼 수가 있죠.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 판매자가 정말 잘하는 판매자인 것 같아요. 판매하는 상품들 종류만 봐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장갑, 양말, 모자, 머리핀, 래쉬가드까지 팔고 있네요. 제가 늘 말해왔던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누구나 한 개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취급하고 있죠. 취급하는 상품들과 상품 후기만 봐도 이 업체의 한 달 매출이 대략 억대는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쿠팡 판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판매를 해야 억대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업체가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취급하는 상품들이나 후기 개수만 봐도 대략 이 판매자가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지 저는 대략 예상이 되거든요. 대략 사장 한 명에 직원 많아야 두세 명입니다. 사장 포함해서 3, 4명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한 명으로 시작하시겠지만 조금 바빠지시면 직원 한 명이나 알바 한 명은 고용하실 테고 여름 시즌, 겨울 시즌 한 바퀴만 제대로 돌려보시면 이 판매자 정도는 금방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던 얘기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 것인가와 그 상품이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쟁사들을 보고 깊게 들어가서 어떤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 또는 추측을 해보시면 억대 매출이 그렇게 너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판매자가 되려면 어떤 상품들을 취급해야 되는지를 보시고 사업의 방향, 판매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쿠팡에서도 봄맞이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로켓 BM한테 프로모션 진행 관련해서 메일 온 것만 10개는 되더라고요. 쿠팡은 수년간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시즌에 어떤 상품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쿠팡 메인 화면만 잘 봐도 지금 어떤 상품들을 팔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쿠팡에 들어와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 쿠팡 측에서 어떤 상품들을 밀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쿠팡을 보려면 시크릿 창으로 변경을 해서 봐야겠죠. 여기 웨일 브라우저에서 우측 상단 점 3개를 클릭해보면 시크릿 창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시크릿 창을 열어볼게요. 쿠팡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 메인 화면에 보이는 이런 상품들은 휴대폰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상당히 비싼 광고비를 내고 구자를 따낸 건데 아마 1000만원 이상은 할 겁니다. 저도 제 주력 카테고리에 고정 광고 구자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메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정도 냈었거든요. 자, 아무튼 보니까 제가 주방용품을 클릭해서 바로 주방용품 카테고리가 맨 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은 여성 패션, 남성 패션, 식품, 가구, 홈 인테리어 이런 순인데 사실 쿠팡에서 패션보다는 생활용품이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이 상위에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 쿠팡에서 패션을 많이 밀어주는 느낌이긴 합니다. 제 주력 카테고리가 패션 잡화이기 때문에 여기 메인에 어떤 류의 상품들을 띄워주는지 한번 봐볼게요. 봄 아우터, 티셔츠, 원피스, 단화, 언더웨어, 백팩 이런 게 나오고 남자 패션은 바람막이, 데일리백, 티셔츠, 스포츠웨어, 단화, 맨투맨 이런 게 나오네요. 맨투맨을 장식하는 화면이 3개나 되는 걸로 봐서는 맨투맨이 지금 시기에 엄청나게 팔리는 것 같습니다. 판다랭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다랭크 들어와서 검색량을 보니까 오늘이 3월 19일인데 완전 지금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최고점을 찍고 한 달만 지나도 검색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네요. 네, 다시 쿠팡으로 돌아와서
여기 남성 패션 밑에 핫 키워드에서 카드 지갑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바로 판다랭크에서 카드 지갑 검색해 볼게요. 카드 지갑은 시즌 상품이 아니라 거의 상시 제품이네요. 검색량은 특이하게 1, 2월 달이 높긴 한데 여기 밑에 보면 가장 많이 팔린 달은 5월 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에서 카드 지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상위 상품들의 후기 개수를 보니까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쿠팡 랭킹 순에서 밑으로 내려서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보면 여기 바디공식, 이 브랜드는 거의 안 파는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바디공식이라는 브랜드는 보호대 상품 쪽에서 본 브랜드인데 카드 지갑까지 판매하고 있네요. 수요가 좋은 상품들은 다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클릭해서 상품을 한번 봐볼게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네요. 19,800원. 상세 페이지 보면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우리나라 지폐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진 촬영을 직접 했겠죠. 맨 밑에 제품 정보 보면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1688이나 이웃시장 가보면 이런 상품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19,800원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여기 함께 비교하면 좋을 상품들 봐도 의외로 가격이 10,000원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상품군인데 예상보다 가격대가 10,000원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게 더 깊게 소싱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진 후기를 보고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봐볼게요. 포장 세트를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쓴 것 같아 보이진 않고 포장만 고급스럽게 바꿔서 상세 페이지를 어필하면 구매 전환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품들을 보면 소싱이 하고 싶어집니다. 크게 특색이 없는 대단한 상품도 아니고 포장도 공들여서 하지 않고 있는데 1688이나 이웃시장에서 가격만 맞으면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팔리는 상품들을 봐보고 바로 1688에서 뒤져볼게요. 여기 라시크 소가죽 슬림 카드 지갑, 이 상품은 후기가 4,000개 가까이 됐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상세 페이지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런 수준인데 후기가 이렇게 많은 거는 아마 이 상품이 쿠팡에서 판매된 지 몇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상품이 언제부터 판매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상품 문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첫 문의글이 언제 달렸는지 확인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제 예상대로 2020년부터 판매가 되었네요. 거의 4년 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인데 최근 후기가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후기가 달리는 추세를 보니까 엄청 폭발적으로 판매되는 것 같진 않고 꾸준하게 하루에 50개 정도는 판매되는 느낌입니다. 아까 판다랭크에서 카드 지갑이 가장 많이 팔린 달이 5월달이라고 했으니까 후기를 과거로 넘겨서 5월까지 볼 수 있나 뒤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왔고 4월 말부터 후기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대충 봐도 후기가 안 달린 날이 없이 꾸준하게 달린 걸로 봐서는 완전 스테디한 상품이긴 합니다. 이런 상품이 거의 온라인 월세 받는 상품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1688에서 얼마에 소싱할 수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1688에 들어와서 웨일 브라우저 우측에 보면 바로 파파고를 이용할 수가 있죠. 파파고에서 카드 지갑이라고 번역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까 봤던 바디 공식이랑 라시크, 카드 지갑 같은 베이직한 형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싱을 할 때는 호불호가 없는 가장 베이직한 형태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소싱을 하면 언젠가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기 1688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보이는 상품들 중에 가장 기본 디자인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들어가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보면 10.5위안이네요. 번역을 해보니까 소가죽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아까 그 상품들도 소가죽이라고 했죠. 다른 상품들도 보면 이 상품 괜찮아 보이네요. 구매 건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소가죽이라는 말이 나오고 상세 페이지를 보면 형태도 좋고 호불호가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10.58위안이고 이 판매자가 어떤 수준의 판매자인지 봐볼게요. 여기 판매자명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대략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산자라고 나와 있고 광저우 쪽에 위치한 판매자네요. 전 품목 클릭해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취급하는 상품들만 봐도 지갑 전문 판매자입니다. 우선 이 판매자는 킵해놓고 다른 상품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봤던 상품들이랑 비슷하게 안 보이니까 키워드를 남자 카드 지갑으로 변경해서 찾아볼게요.
이게 엄청 기본 스타일이죠. 가격은 12위안이고 전체 상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갑 전문 판매자이고 이 판매자도 광저우에 있네요. 이 상품도 봐볼게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판매량도 좋은 상품입니다. 아까 봤던 상품들이랑 가죽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랑 동일한 상품을 찾으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소가죽 쿼드 지갑이나 작은 지갑, 명함 지갑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다양하게 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깊게 1688을 뒤져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찾았던 10.58위안 상품 수준의 상품을 한 5개 종류를 찾아가지고 샘플을 주문해서 실제 품질이나 마감 상태, 포장 상태 등을 비교해보면 이 상품을 판매할지 말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는 아마 EU 시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판매자랑 얘기해보면 금방 소싱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10위안에 소싱했을 때 마진을 계산해보면 중국 가격 10위안을 입력하고 내가 판매할 가격을 쿠팡 상품들보다 조금 더 싸게 책정을 해서 16,000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수익률이 210%고 배송비, 수수료, 부가세 다 떼고 6,600원이 남는 거라서 마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입을 위해서 소싱을 할 때 소싱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가지고 뚝딱 상품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입은 구매 대행이랑은 다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처럼 소싱해서 상품 등록해놓고 안 팔려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 소싱할 때처럼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먹는 식품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생활용품, 1년의 특정 기간만 사용하는 시즌 상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인기 있는 크고 무거운 제품들까지. 그 중에서 이제 막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초보 판매자라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 그래프 보고 가시죠. 이 상품은 제가 지난 3월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의 판매량 그래프입니다.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작년 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윙 상품과 로켓 그로스 상품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2월달에 매출이 6천만 원이었다가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죠. 2월달이 쇼핑몰의 비수기라서 매출이 떨어졌지만 봄, 여름 시즌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금방 1억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 80% 이상이 이런 식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시즌성 상품입니다. 1년 365일 항상 잘 팔리는 상시 제품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상시 제품은 시즌성 제품보다는 길게 보고 상품을 키워줘야 해요. 왜냐면 당연히 1년 내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작은 셀러들보다 대부분 큰 업체들의 상품들이 상위를 지키고 있어요. 상품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연매출을 따져봤을 때 시즌성 상품보다 매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시즌성 상품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고 없고가 극명하게 갈리는 제품들인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바닥을 찍고 쭉 치고 올라가는 이 시기에 내 상품이 잘 준비만 돼 있다면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팔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시즌성 상품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동일하지만 상시 제품에 비해 조금 다른 점을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시즌성 상품을 준비를 할 때는 거의 2계절 앞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봄, 여름 상품은 겨울에 준비를 해야 하고 겨울 상품은 여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품 한 개를 소싱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판매까지 하려면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 상품의 검색량 트래픽이 올라가기 전에는 판매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겨울 시즌 상품을 예로 들면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 가장 추울 때 12월, 1월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상품들을 가장 추울 때 소비가 가장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쇼핑몰에서 겨울 상품의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큰 11월 말과 12월 초입니다. 시즌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온의 변화예요. 갑자기 추워질 때, 갑자기 더워질 때 우리가 판매하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당일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계절성이 큰 상품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내일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왜냐하면 백화점 가거나 아울렛 가서 바로 장갑 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배송이 되는 쿠팡에서 쉽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려면 시즌성 제품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돼요. 이건 쿨토시 상품의 검색량 그래프인데요. 3월, 4월 달에 검색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8월 초에는 뚝 떨어지고 있죠. 검색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품을 이번 시즌에 판매하기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려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월 말에 상품 상세 페이지와 후기 작업, 재고까지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꿈틀대면서 올라가기 전부터 광고를 돌리기 시작해서 이 초반 수요들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월 말에 이 상품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준비가 그렇다는 거지. 사실 수년간 온라인 판매를 해본 대형 업체들은 잘 준비를 하겠지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름 상품을 겨울에 준비하고 겨울 상품을 여름에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이 상품의 대표 키워드의 검색량은 1월 말부터 검색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3월 말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 대비 검색량이 반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 판매를 시작한 거죠. 하지만 판매를 위한 준비가 잘만 돼 있다면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판매량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즌성 상품의 가장 큰 핵심은 재고 관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놨더라도 이 재고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기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상품이 잘 팔려서 내가 수익을 보려면 광고를 통한 판매보다 내 상품이 상위 노출돼서 일반 노출로 구매자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건데 이 상위 노출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매량입니다. 만약 재고가 품절이 돼버리면 당연히 판매량이 품절된 기간만큼 떨어지는 거고 자주 품절이 돼버리면 쿠팡에서는 상품 공급이 불안정한 상품이라고 인식을 해서 상위 노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은 겨울 장갑인데요. 저는 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이 장갑은 모든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작년 겨울에 중국 내수 수요가 갑자기 많아져서 이 장갑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저 같은 한국 판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저도 한 군데 공장에서 계속 수입을 하다가 공급이 끊겨버려서 여러 곳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도 다 동일하게 물건을 한 달 있다 보내주겠다라고만 했었습니다. 그 무렵 저뿐만 아니라 이 장갑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모두 품절이 됐었는데 이 판매자만 품절 없이 겨울 내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물건을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수요가 줄어든 시기가 돼버렸고 장시간 품절이 지속돼 버려서 판매량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품절 없이 계속 판매했던 그 판매자의 상품은 패션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등, 2등 정도를 할 정도로 판매량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추정한 바로는 12월 한 달 동안 이 장갑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즌성 상품의 경우에는 재고가 품절이 나지 않도록 재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재고가 충분히 있어야 마케팅을 해도 안정적으로 주문을 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수요가 짧고 굵게 발생하는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누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시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시즌 상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발렌타인데이나 어버이날,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을 기점으로 잘 팔리는 시즌성 아이템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사계절에 따라서 잘 팔리는 시즌성 아이템이 있습니다. 특정 기념일에 관련된 시즌성 아이템의 경우에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사실 도박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판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재고를 다 못 팔게 되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 상품들은 구매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특정 기념일이 지나버리면 아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즌 상품은 봄, 여름과 겨울 시즌 상품이에요. 특정 기념일과 관련된 시즌 상품보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절과 관련된 시즌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스카우트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아이템 발굴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카테고리입니다.
우선 카테고리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소싱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열차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간을 과거를 선택을 하시고 기간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름 시즌에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올해 여름은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작년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름 상품은 한참 더운 8월달보다 기온이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달, 6월달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23년 5월부터 6월까지 해놓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 검색 수를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크록스나 나이키 같은 브랜드 키워드는 건너뛰면 되시고요. 이런 레인부츠, 캐리어, 샌들, 아쿠아슈즈, 선글라스 같은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키워드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 시즌에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쿠팡에서 하나씩 검색을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의 대략적인 평균 가격대를 적어 놓으시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1688에서 소싱을 했을 때 평균 가격대만큼 맞출 수 있는 상품인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조사와 상품 소싱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즌 상품을 몇 개월 앞서서 시장조사와 상품 소싱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지 않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을 소싱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압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잘 짜서 한 시즌을 제대로 겪어보시면 온라인 판매 사업의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즌 상품은 하루에 10개, 20개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개, 200개 이상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돈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시즌 상품을 1688에서 소싱 해보려고 1688 사이트를 들어왔습니다. 1688에서 소싱을 할 때 무슨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에 대입해서 기준에 들어오면 소싱하고 기준에 벗어나면 소싱 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특정 물건을 최저가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저기 다 뒤져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파고의 겨울 장갑이라고 번역을 해서 1688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페이지 전체 번역을 눌러놓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봐볼게요.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장갑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을 그대로 소싱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장갑들이 정렬되어 있는 기준이 종합이라는, 그러니까 쿠팡으로 치면 쿠팡 랭킹순 같은 개념이겠죠. 현재 종합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바꿔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우선 1등으로 보이는 장갑은 겨울 장갑은 아니고 그냥 면 장갑 같은 거네요. 이건 겨울 장갑은 아닌데 우리가 작업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장갑인데 한 켤레당 가격을 보니까 그램으로 장갑을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500g짜리가 0.5위안이고 400g짜리가 0.44위안, 600g짜리가 0.7위안이네요. 이런 작업용 장갑은 대량으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라서 쿠팡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고 가격이 경쟁력 있는지 소싱할 만한지를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 장갑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잠깐 샛길로 빠졌네요. 다시 첫 화면으로 나가서 여기 작업 장갑 다음으로 니트 장갑이 상위에 좀 보입니다. 니트 장갑. 니트 장갑이 1688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나 보네요. 니트 장갑이 거의 주문 건수가 10만 건 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선 이런 베이직하지 않는 디자인은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장갑이 주문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장갑은 완전 여성 패션용 장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가격에 비해서 좀 비싸 보이는 소재긴 하네요. 형태도 크게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이즈 옵션은 없고 색상 옵션만 동일한 상품으로 4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갑 디자인을 찾았을 때는 우선 쿠팡에서 이런 장갑이 검색될 만한 키워드를 생각을 해가지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여성 장갑이니까 쿠팡에서 여성 장갑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이 여름이라서 여름용 장갑들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사용 계절을 여기 좌측에 필터를 걸 수가 있죠. 겨울용으로 선택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성 장갑인데 겨울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장갑들이 나오죠. 여기서 아까 제가 1688에서 봤던 비슷한 디자인의 장갑들이 얼마 가격에 팔리고 있고 후기가 몇 개 달리는지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완전 다른 소재, 니트 같은 소재의 장갑은 볼 필요가 없고 최대한 유사한 디자인의 장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직 겨울이 아니어서 크게 잘 팔리는 상품들이 안 보이네요. 후기가 많은 상품들이 없어요, 지금. 이게 실제 저런 형태의 장갑들의 수요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품절 상태여서 노출이 안 되다가 실제 겨울 시즌이 되면 후기가 수백 개, 수천 개짜리 상품이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1688에서 최소 주문 수량이 2개 이상이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색상별로 한 50개씩만 주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을 잡고 저는 이웃시장을 곧 갈 거기 때문에 이웃시장 가서도 저 동일한 상품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1688보다 더 싸게 소싱을 해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다가 1688에서 주문한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더 싸게 소싱한 이웃시장 상품으로 추가 발주를 내서 재고를 보충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공급처를 바꾸는 거죠. 이 상품으로 만약에 소싱을 한다고 하면 판매가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최대한 유사한 상품을 쿠팡 안에서 찾아보는 것보다 내가 이 상품을 1페이지로 올렸을 때 이 1페이지 내에서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후기가 321개인데 1,500원짜리가 있고 이 상품도 비슷한데 12,900원이죠. 전반적인 가격대를 보면 처음에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10,000원이 안 되도록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진 조사 엑셀을 열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판매가를 10,000원이 안 되게 9,200원으로 잡고 소싱 가격이 7.9위안이었으니까 순수익을 보면 한 2,500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다가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오면 가격을 경쟁자들 가격만큼이나 참고를 해서 조금 올린다고 봤을 때 9,800원까지 올리면 순수익은 2,900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7.9위안보다 더 싸게 소싱만 하게 되면 순수익은 3,000원이 넘을 거고 내 순수익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겨울 상품의 수요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진이 다소 적더라도 판매량이 많아서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처음부터 이웃시장 가서 싸게 소싱한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웃시장은 MOQ가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라서 처음 시작은 1688 상품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MOQ가 1000개, 2000개여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다시 1688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장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이 장갑을 더 싸게 파는 판매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상품의 썸네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뜨고 1688 상품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죠. 동일한 상품인데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0일 동안 191K 판매, 얘는 2.9K 판매, 얘는 139K, 이렇게 30일 동안 몇 개가 팔렸는지 보이죠? 얘가 6.5위안이니까 클릭해서 보면 이 옵션이 6.5위안인데 그 위에 더 좋아 보이는 옵션은 9위안이거든요. 손등 디자인만 봤을 때는 동일한 상품으로 보이긴 하는데 옵션명이 조금 다르죠. 이럴 때는 이 상품 둘 다 샘플을 주문해 봐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샘플 주문을 해서 상품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장갑을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처음 찾았던 장갑이 가장 베스트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그러면 다시 1688 화면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른 형태의 장갑들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웃도어용 장갑이 있고요. 이런 종류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일상용으로 낄 수도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때도 낄 수 있고
근데 6.99위안이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11.5위안이면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이 장갑이 지금 번역을 해보면 터치 성인 장갑 랭킹 1위라고 나와 있는데 들어가서 봐볼게요. 이건 디자인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취향이 아니죠. 이런 거는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스키 장갑 같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장갑들을 소싱할 때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일반적인 형태의 겨울 장갑보다는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 수요가 더 짧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스키 장갑, 보드 장갑 같은 류는 스키를 타는 사람,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스키나 보드 쪽에서 이미 알려진 브랜드 상품을 살지, 아니면 그냥 쿠팡에서 저렴한 거를 살지. 비슷한 예를 들면 골프 장갑도 비슷한 경우겠죠. 골프 장갑을 골프 브랜드에서 살지, 아니면 쿠팡에서 저렴한 거를 살지. 상품의 주 수요층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장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좀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보통 쿠팡에서 어떤 형태들이 잘 나가는 형태, 그리고 소재, 디자인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장갑은 워낙 겨울 시즌에 흔하게 주변에서 장갑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쿠팡에서 어떤 형태가 잘 나가는지 볼 필요가 없이 여기 1688 사이트에서 1페이지에 보이는 상품들로만 분류를 해볼게요. 먼저 아웃도어용. 아웃도어용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스포츠용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션용. 패션용으로 낄 수도 있고, 남녀 구분이 없이 낄 수 있는 니트나 모직 소재 장갑.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가죽은 아닐 테지만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가죽 장갑의 형태. 이렇게 세 종류로만 구분을 지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쿠팡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랭킹 순으로도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다시 판매량 순으로도 정렬을 바꿔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장갑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장갑들도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겨울 장갑 키워드로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웃도어용 장갑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여기 이 상품이 6,900원인데 로켓이니까 이런 판매가가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로켓도 운영을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쭉 훑어보면 거의 상위 상품들은 아웃도어용이 많고 중간에 니트 장갑도 있고요. 전반적인 가격이 대체적으로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무조건 싸다고 해서 이 상품들이 그대로 겨울에 상위 노출되면서 잘 팔리냐라고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겨울 시즌이 되면 여기 보이는 상품들 중에 누가 더 공격적으로 초반에 노출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고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현재 기준으로 겨울 장갑이라고 검색했을 때 아웃도어용 장갑 그리고 니트 장갑 순으로 많이 팔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웃도어용 장갑을 우선순위로 하고 소싱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겨울 장갑. 이런 상품들은 크게 디자인 요소로 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가격을 얼마나 더 저렴하게 소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직 겨울 시즌이 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차근차근 소싱을 해보시고 좋은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분들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내가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반대로 매출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